안녕하십니까. 토론경남 진행의 윤준건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거대 양당 중심의 구도 속에서 창원시 의회에서는 진보당 김인혜 후보가 유일한 소수정당 당선인으로 의회에 입성했는데요. 양당 구도 속에서 어렵게 얻어낸 이 한석이 경남 정치 지역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토론경남에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 구도와 여성과 소수정당이 바라본 6.3 지방선거 민심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죠. 진보당 김인혜 창원시 의원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경남도당의 이소정 사무처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이수경 교육연수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배진석 교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축하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경남도 의회 68석, 18개 시군의회 272석, 전체 지방의회 340석 가운데 소수정당이 딱 한 석인데 그 한 석을 차지하셨어요. 박수 한번 저희 쳐드릴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상을 좀 하셨어요? 소감 좀 어떠십니까? 먼저 네. 저를 이제 뽑아주신 우리 창원시 의창동 8년동 주민 여러분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다 이거 될 것 같냐, 네. 지역구에서 어떻게 소수정당이 되겠냐, 네. 뭐 이렇게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뽑아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또 어려운 선거인 걸 알고 주변 분들 한 분 한 분께 함께 힘 모아주신, 네. 표를 막 모아주신 분들 덕분에 이제 가능했었던 거고요. 사실 개표 순간까지 새벽 3시 반까지도 엎치락 뒤치락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당선된 다음에 아침 인사를 이제 하고 들어왔더니 기사가 났더라고요. 유일한 한석이다. 예, 그래서 기쁘기보다 이제 책임감이 엄청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아까 이제 300명이 넘는 의석 중에서 한 명이 됐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앞으로 4년간 이 소수정당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선이 될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셨어요? 이 선거 운동을 또 하다 보면은 그 그림이 좀 그려지잖아요. 이번에 되겠는데? 소수정당 이제 출마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속지 마라. 분위기가 좋다 해도 현실은 아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이제 뼈에 새기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분위기 좋다, 뭐 예. 열심히 하니까 좋을 거다 하셨는데 그때마다 분위기 좋은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박빙인 건 현실이다. 도와달라. 이렇게 많이 읍수하고 다녔었습니다. 예, 결과를 보니까 15% 득표하셨고 네. 5,900여 표 네. 득표를 또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5,900여 명이 김인혜 당선인께 표를 던져준 셈인데 네. 그 비결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주민 밀착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벌써 수년 전부터 지역에서 수많은 봉사를 해왔습니다. 당 이름으로는 쓰레기 줍기 기본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진보당 하면 그 쓰레기 줍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네, 그렇게 쓰레기 줍고 또 3년 전부터 5일장에 매 5일장만 가서 새벽 5시 반에 등짐지는 봉사 또 시작했었고, 또 봉사단에 들어가서 뭐 동네 어르신들 칼갈이 봉사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반찬 봉사를 한다거나 청년들이랑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과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진보당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았고 제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많이 보이는 정말 봉사 열심히 한 청년으로 알고 계셨었고 예.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혜경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2년 정도 지역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민원들이 사실은 큰 당에 갔다가 안 돼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최대한 빠른 피드백, 뭐 전화 받고 10분 만에 간 적도 있었고 30분 만에 간 적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정치 효능감을 좀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요번에 이제 동네 일꾼 당 상관없이 뽑아보자 이렇게 좀 여론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뭐 거의 저희 KBS 직원처럼 자주 나오시고 계시는데 나오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이 이제 소수정당이 약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길 바란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석 얻은 거 어떻게 해석을 좀 하십니까? 예, 우선 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감동적이네요. 오. 하셨던 노력들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소수정당이 지역 정치에 필요한 이유, 이것을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다양성의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의제들이 우리 삶과 밀착되어 있는 다양한 의제들이 특히 지역 정치에서 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뭐 평소에 제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한석을 우리가 얻은 것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다양성의 문이 완전히 닫히진 않았다는 점에서는 축하할 만한 일이고요. 특히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거, 저 이거 아주 높이 그 평가를 합니다. 이게 그동안 해오셨던 생활 정치, 생활 밀착형 활동, 그다음에 이제 후보 개인의 유권자들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이겠죠. 이렇게 축하를 하고 나니 이제 또 마음이 약간 조금 서늘해지는 건 이런 거죠. 2010년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경남 지방정치 2010년은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지방의회 30명이 진출을 했고요. 진보신당이 6명이었던가요? 이 엄청난 그 활약이 있었던 곳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경남이 원래부터 이렇게 진보 정치 소수 정당이 취약했던 곳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정치 흐름이 있고 지역 기반의 의제가 합쳐지면 충분히 소수 정당이 해볼 만한 곳이었는데 왜 지금 와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 다양성이 축소되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남에서도 소수 정당이 가능하다라는 이 희망의 신호 하나하고 여전히 왜 이렇게 다양성이 있었던 곳에서 지금은 이렇게 축소되었는가라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 때문에 저는 조금 복잡한 마음으로 이번 토론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로 당선이 됐다라는 것도 정말 큰 의미일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당선의 의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좀 전에 김인혜 당선인 소감을 듣기 전에는 네. 그때 느꼈던 제 감정하고 직접 옆에서 듣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요.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경남 전체 지방의회 340석 가운데 소수정당 당선인이 단 한 명이라는 현실을 놓고 보면 사실은 아주 두꺼운 얼음판에 뭐 작은 송곳 하나가 딱 꽂힌 느낌? 근데 그 송곳이 그 얼음판을 당장을 깨지는 못하지만 그 송곳으로 인해서 조금 숨구멍이 열린 느낌. 저는 진짜 숨구멍이 열린 것 같아요. 숨을 쉴 수 있는 한 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특히 비례대표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택을 받았다는 거. 네. 그게 정말 저는 그 결과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소수정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되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동네에서 얼굴을 익히고 또 민원을 듣고 생활 속에서 신뢰를 쌓아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당선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또는 지방의회 다양성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 문제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가 엄청 많이 됩니다. 예. 사무처장님은 이번에 저희 비례대표 후보로 또 출마를 하셨고 아쉽게 의회로 입성하지 못하셨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낙선 인사 한번 예. 전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김인혜 당선인님께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렇게 낙선 소감도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창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창원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정의당의 이소정입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음에도 이번에 정의당이 창원시의회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의 그간의 이제 노력들과 그런 사업들이 지역 주민 밀착형으로 좀 다가가지 못하고 지역 의제를 좀 이슈화시키는 데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결과는 또 겸허히 받아들이되 이후에 또 새로운 진보 정치의 희망을 위해서 다시 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사무처장님은 그 지방선거 이미 2차례 뛰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에선 지역구로 네. 나오셨고 그때도 아쉽게 낙선한 네,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2번 이렇게 뛰어보신 그 경험 좀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는 상남사파 이제 창원시의원 지역구였고 이번에 비례대표다 보니까 예. 이제 분위기 느끼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확실히 좀 크긴 컸고 이제 비례대표를 설명하는 데에도 이제 굉장히 좀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공통적으로 보였던 것은 어쨌든 거대 양당의 이런 정치 싸움에 지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과 이제 이런 정치 싸움 이제
꼴도 보기 싫다, 그만 보고 싶다 이런 네. 말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보 정당이고 군소 정당이다 보니까 예. 직접 다가와서 해주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정치 지형 자체가 좀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거대 양당의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진보 정치의 목소리가 작아진 것은 좀 현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4년 전과 이제 비교해서도 우리 진보 정당의 득표만 봐서도 굉장히 반토막이 나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론 노출 기회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시민들 입속에서 정의당이란 이름 자체가 좀 오르내리는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이걸 단순히 이제 우리의 결과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정의당이 이제 부족했다, 지역에서 이제 많이 뛰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또 이 문제를 좀 타개해 나갈 해결책을 찾는 게 저희 또 정의당의 다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또 한번 힘을 모아보면은 앞으로 더 많이 기회가 생기고 또 깨지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에게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인혜 당선인께서는 이번 그 지방선거 경험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제가 1월에 토론 경남에 나왔을 때 네. 그때 양당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경남에서 이제 93.3%가 이제 양당이고 나머지 6%도 다 탈당하셨다가 복당하신 분들이다. 정말 무시무시하다 얘기했었는데 저는 선거를 하면서 느낀 건 와, 지독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때는 머리로 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몸으로 느껴보니까 진짜 커다란 강에 그 아, 강물 속에서 혼자 거꾸로 노젓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렇게 지독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왜 무투표 당선이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네, 자리가 2자리밖에 없는데 그 의자에 한 정당 앉으시면 끝나고 세 자리가 있다 해도 2명씩 내시면 사실은 너희에겐 기회를 주지 않겠다란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정말 몸소 이제 실감을 했고요. 이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를 하는데 처음에는 중앙정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은 도지사 선거와 시장 선거 영향을 엄청나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수 정당으로서 그 거대한 강물을 이제 거스르는 것은 네. 와, 이거는 그냥 만만치 않다, 심각하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독하다는 표현이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경험해 보신 분만 말할 수 있는 정말 이 속에서 끌어나오는 예. 네,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새로운 예. 정치 세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나? 발전까지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나? 야.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요? 저는 사실 뭐 선거를 후보 당사자로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분들하고는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지 진짜 절감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김인혜 당선자에게 좀 영향이 준 게 아닌가, 긍정적 영향을. 왜냐하면 저 3개월 전부터 예. 제가 판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에서는 색깔이 아닌 일꾼을 뽑아야 된다면서 빨주, 노초, 파남보, 흰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캠페인을 계속했어요. 네. 네, 3개월 정도 동안. 근데 저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의외로 또 무소속 또 출마하신 분들이 뭐 당선되기도 하고 소수 정당이 적게 되긴 했지만 의석이 하나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득표율들을 보면 좀 다른 생각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투표 저는 그날 당일날 선거 개표 방송하면서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 실시간 유튜브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올라가는 그 속도를 보니까 예. 와, 이렇게는 진짜 한 속도 못 얻는 거 아닌가? 네, 그냥 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러나 아직은 그 양 거대 정당 때문에 저희가 밥상이 딱 차려졌다면 네. 숟가락 하나 얹을 놓을 자리도 네. 아직은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세 분 다 어떻게 보면 그 구조적인 어떤 벽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구조만 얘기하면요, 네. 우리가 못 바꾸죠. 아, 구조는 네. 대부분 우리가 바꾸기 힘든 거예요. 우리 네. 행동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지만 예. 구조는 못 바꿔요, 그죠? 저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만 꼽을기가 대단히 힘들지만 저는 이제 좀 제도의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제도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든요. 제도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되죠. 저는 이제 세 가지 층위에서 제도의 문제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크게 이제 우리 공직선거법이죠. 선거법과 동시에 이거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 구조적
취약성을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선거법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3, 4인 선거구 안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제 눈에 꼼수로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았지요. 예. 비례대표 비중도 너무 적죠. 이 바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예. 그 정당법 우리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전국당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규정이 돼 있죠. 예. 서울에 본부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5개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당원 1,000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조항들로 조금 족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에 있는 세력들과 결합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자격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소정 사무처장님은 경험하셨겠지만 신호등 연대도 활동은 그렇게 했지만 정당법 때문에 투표 명부에서는 그 이름 못 썼던 거죠, 그죠? 이런 제약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저는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자금법입니다. 아까 양당 정치의 힘든 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자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자금과 관련되는 것들은 특히 원내에서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 기본 50% 나누고 시작하죠. 나머지를 이제 정당 의석과 투표별로 나누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큰 정당에게 유리하고 작은 정당은 점점 돈이 말라가게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뭐 흔히 말하듯이 돈 가는데 마음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맨날 소수 정당한테 돈이 없다, 조직이 약하다, 조직 문화 지역 문화가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그 소수 정당 탓하는데요. 왜 돈이 없는지, 왜 조직이 약한지 이거 따져보면 제가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그 제도가 죄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이 세 가지 그 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 정당의 구조적인 한계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다라면 이 구조적인 한계는 계속해서 우리 그 소수 정당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큰 제약으로 다가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구조보다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예, 각 당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김인혜 당선인께서는 진보당이 이번에 또 후보를 많이 냈잖아요. 네. 예, 진보당의 이번 지방선거의 성적표는 몇 점 정도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진보당은 이번에 이제 기쁨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80점을 주려고 80점. 합니다. 너무 예. 후한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먼저 80점을 준 이유는 예. 진보당이 이루는 성장과 지역 곳곳에 이제 민생 정치로 뿌리 내린 이제 씨앗을 갓 뿌린 이것이 성과였지 않나 해서 80점을 주게 됐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은 전국적으로 304명의 후보를 공천했고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34명, 총 41명의 당선자. 저번 직전 선거보다는 이제 2배 정도 늘었는데요. 네. 경남에서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경남은 전체 선거구 가운데 약 10% 정도에 전부 출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는 지역 주민들께 양당 말고 이런 기회도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씨앗을 뿌렸다는 거 저희가 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식당 메뉴가 그렇잖아요. 2개만 있으면 둘 중 하나 먹어야 되지만 좀 다양하면 선택해볼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 실제 39명의 출마자 선거를 끝까지 치러본 39명의 출마자가 향후 진보 정치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밑거름을 좀 뿌렸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아쉬운 20점도 있죠. 저희가 단일화 얘기 안 할 수 없을 텐데요. 좀 더 빨리 해야 됐지 않았나.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진보당에서는 같이 이거를 하자 얘기를 드렸었는데 내란 청산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당끼리의 이제 합의가 맞지 않아서 사전투표 직전에 됐던 점 그런 점이 좀 아쉽게 저희는 꼽고 있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지난 예전의 선거들 민주노동당이나 뭐 진보 정당들의 많은 당선인이 있었을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고민해 보기로는 그때 바람이 불어서 가능했었던 것이다. 실제 한 명 한 명 조직하는 조직 선거를 했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였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는 아쉬운 20점을 빼고 네. 80점. 앞으로 이제 100점이 되기 위해서 예.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네. 제가
진보 정치의 예.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임기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수경 네. 위원장님. 이번에 후보 몇 명을 냈습니까? 저희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 9명의 후보를 냈는데요. 네. 이제 창원시장과 김해시장 후보가 있었고 예. 또 이후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일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밖에 이제 양산시의회의 지역구 후보 2명, 그다음에 거제시의회의 지역구 의원 1명, 네. 그다음에 경남도 비례 대표 후보 2명, 창원시 비례대표 후보 1명, 김해시의 비례대표 후보 1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예. 네, 아시다시피 뭐 결과적으로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좀 전에 그 김인혜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지방 정치의 어떤 첫 걸음마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선거를 위한 숙제를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거대 양당이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조국혁신당이 이제 내겠다 이런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 이번에 김해시장도 그렇고 창원시장도 단일화를 하게 되면서 네. 조국혁신당의 어떤 독자적인 메시지가 마지막까지 충분히 전달이 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시선과 평가도 네.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저도 그 평가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수 정당에서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책이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건데 예. 그 완주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근데 지금 영남의 지방선거 어떤 지역의 현실을 봤을 때 끝까지 완주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줄 것인가 예. 아니면 거대 양당 구조에서 더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힘을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뭐라고 할까요? 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단일화가 단순히 이제 후보 사퇴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제안했던 정책과 개혁 의제가 선거 이후에도 이제 실제 시정과 의정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실현이 된다면 네. 저는 그 단일화가 나쁜 쪽으로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단일화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선거 당일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정책이 살아남으면 그러면 전략적 선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약속한 정책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또 소수 정당의 어떤 존재감만 어떻게 희생한 결과가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단일화의 어떤 성과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좀 더 경남에서 정책과 임무를 더 분명하게 키워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예, 이번에 또 신호등 연대 방식으로 치르셨는데, 네. 예, 신호등 연대의 성적표는 어떻다라고 보세요? 저는 예. 성적표는 시민분들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제 신호등 연대의 성적을 이제 말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저희가 경남의 신호등 연대 후보들이 이제 당선권에는 비록 미치진 못했지만 지난 21대 대선의 의의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정의당은 이번 또 지방선거에서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보수 거대 양당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노동과 복지라는 이제 민생 의제를 더 챙기기 위해서 정의당이 이제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호등 연대는 보수 양당에 기대지 않는 기득권 양당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 진보 정치라는 이름으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이렇게 신호등 연대를 결성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아까 또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당법상의 한계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신호등 연대라는 이름이 이제 투표 용지에 올라가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간의 어떠한 고유한 정책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연대 연합이 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신호등 연대가 뭐지? 하는 이런 점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저희 대선 때처럼 플랫폼 정당, 정의당을 이제 플랫폼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이제 정당 방식이 아니라 이제 신호등 연대 각 3당이 각자 후보를 내고 그 후보들을 이제 3당의 단일 후보로 지정하고 이제 공동 지지하는 형태로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선거 운동 과정에 있어서 이제 신호등 연대 3당이 모여서 같이 선거 운동을 하기가 뭐 선거 유세 차량이라든지 확성 장치라든지 뭐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한계가 좀 드러났던 그런 선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당이 이제 울산에서 녹색당은 이제 또 안동에서 또 정의당은 또 6곳에서 의석을 이제 획득한 만큼 시민분들이 또 지지를 보여주셨고 신호등 연대가 이 결과
일가들 다 같이 받아 안고 또 경남 지역에서도 함께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조금 전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소수 정당이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종종 겪게 되는 게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어떤 압박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냐 아니면 압박 혹은 뭐 강요냐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겉으로 드러날 때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구조적인 압력이죠.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고충을 이해합니다. 소수 정당은 어떤 선택을 해도 욕을 먹습니다. 완주하면요, 니네 표 분산시켜서 니네 때문에 졌어. 뭐 이런 비판받죠. 예. 단일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자성 포기했어. 잃어버렸다. 네. 니네의 정체성은 뭐냐. 이제 이 문제에 구조적으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명이죠, 그죠? 새로운 걸 해보려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선거가 있으면 항상 큰 거악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양보를 강요받았고요. 단일화 테이블로 끌려 나왔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소수정당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나중이 왔나요? 저는 최소한 제가 목격했던 1987년 선거부터 지금까지 40년이 지났는데 그 나중은 안 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뭐냐 하면 대선 때는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아니면 정권 교체해야 된다 얘기했었죠. 총선 때 되면요. 의회 권력 교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죠. 내란 심판, 뭐 이런 얘기들, 중앙정치의 논리가 다 또 압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노동의 문제, 빈곤의 문제, 돌봄의 문제, 이 다양화된 생활 의제들이 들어설 공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왔던 것을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틀림없이 소수 정당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몇 가지 스펙트럼이 있죠. 단일화라는 쉬운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소수 정당이 위성 정당에 참여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플랫폼 정당으로 독자성을 유지하려는 전략들이 다 있었던 거죠. 이게 다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단일화하면요, 당장 표의 분산은 줄겠지만 독자성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조국혁신당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거 이후에 그 정책이 살아남느냐 본다고 하셨는데 제 경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잊혀지게 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선거 전에 결국 선거 이후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형식의 선거연합.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소수 정당이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의당의 방식이 다 옳았다라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명분은 좋았는데요. 지역에서 얼마나 이것을 밀착시켰는가. 그래서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 있게 나의 분명한 선택지로 눈에 들어왔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단일화, 연대 이게 이제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저는 소수 정당에게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오늘도 깊은 가르침을 또 이렇게 주셨는데 세 분 잘 들으셨죠? 예. 다음 주제에 저희 토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성 정치인데요. 토론 경남에서도 사실 이렇게 여성 패널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또 흔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 만큼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김인혜 당선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진보당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전희영 후보 첫 여성 후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전희영 후보는 경남지자체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였는데요. 예. 그동안 경남 정치가 특히 중년 남성들의 무대였지 않나 그 말을 공감하실 겁니다. 예. 근데 여성이랑 남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성은 물론이고 청년, 노동자, 농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도정을 중심으로 이제 갈 수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전희영 후보의 출마는 단순히 여성 후보 한 명의 출마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정치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 경남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본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한 돌봄, 공공의료, 그리고 기후위기, 농업, 노동 등 다양한 이제 기존 도지사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의제들을 전면에 내세웠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강한 권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주목했다. 저는 그렇게 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경남 정치의 문을 넓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 첫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경남 정치 지형이 어땠는지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이 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면 안 예. 되는 거고요. 아까 주셨던 그 의미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대단히 큰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동시에 후보 사태는 저 개인적인 의미로는 매우 아쉽게 바라봅니다. 결국은 양당 정치, 양당 경쟁의 구조적인 압력의 희생자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던 제가 100% 동감하고 저는 그거 이상으로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첫 여성 후보가 등장해서 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그 의제들을 들고 나와서 경쟁했던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만 똑같은 의미에서 양당 정치의 압력을 결국은 이겨내지 못했다. 이건 뭐 너무너무 아쉬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수경 위원장님, 경남 도의회에서는 이번에 여성 당선자 4배 정도 늘었다면서요? 네, 저도 예. 그렇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예. 그래서 6.3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의회 여성 당선자가 전체 68명 중 11명, 그래서 16.2%이고 예.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64명 중 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 결과를 경남의 어떤 여성 정치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여성 정치인의 진입이 주로 비례대표에 집중이 됐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당내 경선을 거쳐서 정치적 경쟁력을 입증하는 어떤 사례들이 좀 많이 보였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예. 다만 이 변화를 과대평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도의원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변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 경기를 하는 운동장 자체가 평평하거나 또는 출발선의 위치가 같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도의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16.2% 수준밖에 안 되고 경남 18개 시장 군수 당선자 가운데 여성은 당연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진출의 문은 조금 더 넓혀졌지만 지방 행정의 어떤 최고 책임자로 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여성 50% 추천과 네. 홀수 순번 배정 같은 제도는 여성 정치 참여의 어떤 최소한의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이 제도에 맞춰서 후보를 세우는 수준을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들 많이 해왔는데 비례대표가 어떤 정당의 이름값에 기대서 당선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 김인혜 당선인처럼 실력과 또 신뢰로 검증된 인물을 시민 앞에 내세우는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말은 여성 정치 확대의 방향이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여성의 정신을 발굴하고 또 키워서 시민이 믿고 선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예. 여성 정치 확대는 배려가 아닙니다. 대표성의 문제죠. 근데 우리는 자꾸 배려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출발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역 정치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결국 여성 정치인을 대표성으로 인식하는 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준비된 여성 정치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곧 이제 창원시 의회로 네. 들어가실 텐데 예, 창원시 의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창원시에는 한편으로는 경남 여성 정치의 변화와 상징을 보여주는 의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창원시의원 45명 가운데 여성 의원은 13명으로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경남도의 여성 당선자가 4배나 는 그 가속된 이제 예. 상승세에 비하면 너무 네. 아쉽다. 왜냐하면 2명 정도 늘었거든요. 네, 네. 네, 저는 속도가 조금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승세로 봤을 땐 좀 그렇다. 그렇죠. 예. 아쉽죠. 저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28.9%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례대표 제도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기 보면 비례대표 당선자 5명 가운데 4명이 여성인데요. 네. 만약 비례대표제가 없었다면 그러면 20%밖에 여성 의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의 성과도 다양한 정치 참여, 현재의 성과도 다양한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정치권이 더 다양한 기회를 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지방의회를 보면 여성 당선인들이 있는데 그 기초단체장 당선인을 보면 후보는 있었지만 네. 당선자는 없습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에 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네네. 다들 또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최초의 여성 도지사 후보 그리고 우리 소수정당의 후보가 사퇴했다는 점이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요. 질문해 주신 이 문제로 넘어가 보자면 이 문제 자체가 단순히 그냥 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강력, 기초 뭐 다 넘어서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기초단체장 227석 중에 여성 당선인이 이제 9명 밖에 되질 않고 이제 광역단체장 중에는 그래도 경기도가 이제 당선이 된 바가 있는데 그동안 사실 거대 양당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전략지역 그리고 단체장급에는 여성을 거의 공천하지 않은 게 좀 현실이라 보고 있고 제가 이런 질문들을 여성의 날이든 매 선거 때마다 항상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있냐고. 그때마다 제가 이제 선거제 개혁이나 정당법의 한계라든지 남성 중심의 이제 기득권, 이 시스템이 문제다. 정치권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렸었는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근데 왜 이 질문을 항상 여성 패널들에게, 여성 정치인에게만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모든 정당, 뭐 정치권, 그리고 언론도 예. 같이 고민하고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여성 후보랑 여성 당선인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그 남성 패널에게도 네, 답하겠습니다. 꼭 물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성 정치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당 차원의 어떤 제도의 변화 네. 혹은 지역사회의 어떤 인식의 변화 네. 이 둘 중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제 제도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우리 홀수번의 여성 그 후보를 공천해야 되는 의무 조항. 이거 우리 그 지퍼룰이라 그러죠. 지그재그로 가는 거. 이거는 이제 한국 정치의 제도 중에서 외국에서 나온 정치학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제도입니다. 그 효과는 분명했었죠. 17대 국회에서 그 이전까지 약 5%, 6%에 불과하던 여성 의원의 비율이 그래도 한 20%를 넘어서게 됐던 것, 이 제도의 힘이거든요. 이런 선거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또 이제 여성 정치 확대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자금법은 우리가 이제 다양성의 문을 열 때까지 그 체력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소수정당한테는 거의 사활이 걸린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여성 정치와 관련돼서 몇 가지 사실은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 여성 정치 발전 기금이라는 것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규모도 작고요. 그 운영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자금들이 지역 정치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버티고 있는 여성 후보들에게, 여성 정치인들에게 실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봄의 문제, 특히 뭐 우리 육아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회의 같은 게 이 육아하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정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저녁에 회의 잡히고 이러면 실제로 이제 그 돌봄의 역할들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 정치도 너무 취약하죠. 이런 문화적인 요인과 함께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돈의 문제죠. 저는 이 문제도 한번 깊이 좀 고민하고 앞으로 이제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다시 그 소수정당의 관점으로 좀 돌아가서요. 김인혜 당선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시 의회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23석, 민주당이 21석이기 때문에 이 진보당 한 석이라는 그 무게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번에. 네. 예. 이 한 석으로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이걸 또 활용해 나갈 계획이신지까지 함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거든요. 이제 한 네. 명이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냐. 당선되자마자 이제 당선 인사하는데 주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야, 들어간 건 잘 됐는데 이 한 명이 뭘 할 수 있겠노. 어. 네. 저는 이제 제가 당선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동네 정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정치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정당으로 보기보다는 정치 방식의 변화로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보면 한 명의 의원이 예산을 통과시키거나 의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는 한 명으로서는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선거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주민 일상 속에 이제 정치가 될 때 저는 더 강력해진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조례부터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것, 예산 감시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것, 그런 정치 방식의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지금 의회 안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그것을 통보받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정치를 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에 많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진보당은 지난 수년간 어떤 문제가 주민들과 함께 맞닥뜨렸을 때 대책위를 꾸린다던가 주민 추진위를 꾸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 지역에 있는 모든 정당이 함께 나설 수밖에 없는 어떤 주민들의 힘을 만들어 왔었거든요. 저는 그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양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 안 보고. 그렇죠. 예. 여당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저 당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말, 주민의 목소리를 오히려 그 명령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장님, 이소정 사무처장님도 혹시 이제 유일한 어떻게 보면 소수정당 의원이 되실 김인혜 당선인께 네. 좀 요청하고 싶은, 제안하고 싶은 어떤 정책이나 제안이 있으시다면? 저는 예. 사실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나 이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앞으로 그 한석이 질문도 바꾸고 그다음에 의제의 방향도 바꾸고 예. 그리고 시민의 감시를 의회 안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김인혜 당선인이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면 아마 해주실 거예요. 네, 예. 김인혜 당선인님께서 또 포부도 잘 밝혀주시고 했지만은 이번 창원시의회가 사실은 또 거대 양당 동수에 가깝게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김인혜 당선인님께서 진보 정치의 깃발을 좀 굳건히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양비론 논리를 깰 수 있게끔 아까 이제 정당보다는 그래도 인물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신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진보 정당이 들어가니까 의회가 바뀌더라, 낫더라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진보 정당이 주민 직접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동네에 있는 어떤 이제 뭐 민원들을 처리하는 게 직접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주민의 삶이 그 정체성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걱정하셨던 것들 진보 정당이 어떤 거를 이제 진보 정당의 깃발로 여길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광장의 사회자였던 만큼 광장에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도 주민 직접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당연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의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남겨놨으니까 지켜주세요. 예, 저희 이제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매번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소수 정당에게 이번 6.3 지방선거는 땡땡이었다라고 키워드로 정의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유까지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혜 당선인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소수 정당에게 이번 6.3 지방선거는 현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거를 이제 치룰 때 국민의힘 지지자분이신데 선거를 좀 자주 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보 정당은 다음 선거를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슨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당은 아주 목숨 걸고 하는데 진보 정당은 그렇게 하느냐, 어떤 가치를 추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났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당선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득바득 주민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때까지 제가 진보 정당에 몸담으면서 해왔던 것들의 가치도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실제 진짜 주민과 함께하는 건 어떤 건가, 진짜 현실을 맛봤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 현실이라는 키워드를 정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교수님도 정의 한번 해주시죠. 6.3 지방선거는 소수 정당에게 어게인 2010 제가 그리고 물음표를 붙이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죠. 바뀐 것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지역 유권자들의 의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양당 정치의 벽도 그만큼 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능했던
소수 정당의 전국적인 확산 현상과 그다음에 지역 의제의 결합이 지금의 조건에서 어떻게 다시 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복고적인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026년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김인혜 당선자의 한석은 희망인 동시에 우리한테 이제 대표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게인 2010 물음표까지 예, 해주셨고 이수경 위원장님. 네. 소수 정당에게 6.3 지방선거는 좁은 문, 그러나 열린 틈이었다. 네, 양당 중심 구도는 여전히 강하지만 김인혜 당선인의 어떤 한석이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신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소수 정당이 그 틈을 지역에서 검증된 인물과 생활 정치의 어떤 의제와 함께 선거 이후에도 남아있는 책임 정치로 시민의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점점 그 틈이 넓어지는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좁은 문 하지만 열린 틈 네, 말씀해 주셨고요. 사무처장님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저희는 소수 정당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천천히 달리는 기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다음 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요 내용은 사실 고 허수경 시인님의 그 시인의 말이 생각이 나서 이제 붙인 말이기도 하고 또 정의당의 이제 상황과 진보정당의 좀 상황을 제 나름대로 담아봤습니다. 고속 열차는 빠르지만 작은 역들은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거대 양당 정치가 놓치고 간 노동자 그리고 청년, 여성, 소수자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태우기 위해 정의당은 천천히 그러나 정직하게 달려나갈 것이라는 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역에서는 또 더 많은 도민들께서 동승해 주시리라 그렇게 또 믿어보고 저희 정의당 역시 새로운 진보 정치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타고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천천히 달리는 기차라고 해주셨고 앞으로 김인혜 당선인의 또 활약, 두 분의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 경남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 속에서 소수 정당의 도전과 여성 정치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들어갈수록 정치의 균형도 조금씩 맞춰질 수 있겠죠.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경남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